안녕하세요. 내가 공무원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2023년 이유 있는 선택. 자, 제가 오늘은 연간 커리큘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공무원 국어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이해는 하고 가야겠죠? 자, 제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일단 경험을 해봤을 수능 국어와 여기에 7급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국가직 7급에는 어떤 시험을 보는지 피셋, 그리고 국가직 9급, 그리고 지방직 9급,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시국어 그대로 가고 있는 지방직 7급에 대한 차이를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및 화법 작문의 제재를 가지고 객관식으로 출제자가 질문을 하면 우리가 객관식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찾겠다라는 점은 공통적인데, 수능은 세트형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공시는 한 지문 한 문제입니다. 그 점이 가시적으로 가장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수능 국어와 출제 범주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문학과 문법에서 출제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 수능에서는 배경 지식을 묻지 않지만 이 공시 같은 경우는 내신형으로,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미리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하고, 그리고 문법 말고도 어문 규정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때 문법과 어문 규정에 대해서 수능은 보기를 주죠. 그리고 보기에서 거의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사례 추론형으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반면, 근데 이 공무원 국어 같은 경우는 그 내용 머리에 있지? 그러면서 바로 선지에 대해서 분석 들어가라. 이런 식의 문제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수능에서 문학이나 이제 문법은 이 배경 지식을 묻지 않지만 공시국어는 여전히 묻고 있다. 그 다음, 이 피셋과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피셋은 우리가 이 세 가지 파트로 이제 측정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언어 논리, 그리고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능에서도 사실은 계산을 막 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뭐 기술 지문이나 이런 데서 계산이 가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수능과도 좀 차이점이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언어 논리가 수능 국어의 비문학 독해와 공시 국어의 비문학 독해와 가장 유사한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피셋 중 언어 논리와 이 공시 국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당연히 풀어야 되는 지문 길이, 그리고 시간, 그 소화해야 되는 문제량, 이런 게 다릅니다. 그리고 피셋에서는 추론형 문제가 대부분인데 반해서 이 공시 국어 같은 경우는 구조 독해라든가 내용 확인 위주의 독해가 좀 더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보기 전에 우리가 최근 3년치의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의 출제 비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문법 규정이 4개, 3개 이러죠? 이게 5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 5년 전만 해도 8개, 10개 이렇게 절반가량 나오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중이 줄어서 15점 정도 점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문학은 10문제 쭉 3년치 이렇게 봐도 10문제 정도로 고정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는 화법 유형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4개, 5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학 중에 일부가 성어와 병합이 돼서 나오기도 하죠. 융합형으로. 그 다음 여기 어휘 부분에 사실 어휘라고 썼지만 이 단순암기하는 그 고유어, 한자어, 성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 범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사실 지역적인 고유어는 안 나오고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혼동어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나? 사실 모국어 화자로서의 좀 민감성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리고 성어와 한자는 포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글자 한자어 하나랑 그리고 성어 하나, 요 정도는 이제 고정값으로 좀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수능 국어를 본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수능 등급이 1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했다면, 그랬다면 사실 비문학과 문학은 생긴 어떤 모양에 적응만 하면 큰 곤란함이 없을 것이고, 여기 문법 규정하고 어휘 한자 위주로 일단 이론적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능 때도 국어가 제 발목이었습니다. 독해라면 진짜 막 몸서리가 쳐져요. 막 이런 친구들. 즉 수능에서도 3등급을 모의고사 때는 막 쳐봤지만 수능에서 뒤통수 빵 맞고, 그래서 3등급 뒤가 나와버리고, 그래서 3등급이 제일 잘 받은 등급이다. 3등급 이하 일 때는 공시 국어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러니 여기는 낯설어서 시간이 들고, 이 부분은 원래 못했고 해서 고통스러운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다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가장 최근 시험이 바로 2022년 4월 시행한 국가직 9급이에요. 자, 그래서 이 9급 총평을 보면 독해는 예전 공무원 시험의 기존의 기출 출제 유형을 벗어난 어떤 사례 추론형이라든가 이런 유형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전처럼 주제, 그냥 내용 일치 위주로 나왔던 것에서 배열도 강화되고 빈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제 추론이라든가 사례 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더 확대될 걸로 봐요. 자, 그 다음 뭘 많이 틀리냐? 수능 국어에는 없는 유형이 공시에 있어요. 그게 바로 배열이라든가 배치, 접속어 자체에 대한 구조 독해 문제예요. 이걸 사실 수능 때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에 와서 되게 당황하거든요. 수능에는 안 나온 유형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제대로 배우시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굉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왜? 경쟁자들이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독해에서는 대부분 막 배열 이런 데서 틀립니다. 자, 그리고 고전 문학은 내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내신형이 뭐냐 하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억나시나요? 그거 어떻게 했었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설명을 하면은 다 필기해가지고 막 달달달달달달 막 외우고 그랬죠. 그리고 시조나 이런 거 현대풀이 싹 할 수 있어야 되고. 여전히 좀 그래요. 예, 여전히 그래서 수능과는 달리 공시국어는 중세 표기 그대로 막 줍니다. 예, 그러니까 교과서 필수작들에 대해서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고어를. 예,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문학은 수능형이에요. 그래서 수능 때 실력을 갖췄었다면 어려움이 없을 테지만 수능 때도 문학이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 저와 공무원 시험 도전하시면서 선택지 개념어도 다시 다 기억을 되살리고 새로 배우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낯선 시를 받아도 주제가 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거 함께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문법 규정은 어땠냐? 출제 비율이 대폭 감소됐죠? 하지만 공부 없이 덤비기에는 그래서 공부 없이 덤비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왜냐? 이 20문제에서 합격자들이 2개 이상 잘 안 틀려요. 합격자들 중에 좀 못한 친구들이 90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나 그냥 이 부분 버릴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어휘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한자랑 성어 둘 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90이잖아. 그 문법 규정 뭐 독해 이런 거 다 맞아야 돼. 그래서 사실 합격자들의 평균 국어 점수가 매우 높다는 점이 사실 어떤 영역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낯설어서 어려운 문법 규정 어휘 한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관리해야 되는 독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지방직은 뭐가 좀 다를까요? 아니요. 자, 여러분 지방직도 보시면 자, 문법 규정 쭉쭉쭉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2개는 나와. 10점은 가져간다고. 그 다음에 어휘도 2개는 나와. 한자, 성어 이렇게. 그러니 얘네 둘 다 버리고 재수까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4개 틀리잖아요. 그럼 8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확실히 딱 잡아서 안전한 점수권에 들어간 다음에 이걸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럼 우리 2023년 이유진 국어 무엇이 다른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해가 이제 80점까지 안전한 점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출제 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비문학과 문학이. 그럼 비문학과 문학은 정확한 방법이 필요해요. 사실 풀다 보면 늘지 않을까요? 라는 건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하는 말이에요.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독해 그거 하면 소용이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가 배신한 거예요. 독해 공부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랑 하면 달라요. 예, 저랑 하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10문제 풀다가 3개씩 틀리던 거 100문제 풀고 30개 틀렸죠? 그렇지 않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지문을 읽는 법과 그리고 정답과 선지를 내는 법을 보고 나면 매력적 오답을 피해서 정답에 간결한 루트로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 배운다고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충분하게 다양한 지문과 문제로 유지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강사가 콘텐츠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적 입력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유사유형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독해를 배우신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틀린 문제가 나오면 그 틀린 문제의 유형과 유사한 유형이 몇 회 어디에 더 있는지 그게 검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찾아서 그 문제들을 더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배운 뒤에 약점 유형 위주로 집중 케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독해가 우리 훈련 파트라면 문법, 규정, 어휘 한자는 이해와 암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간 한 10년 동안 공무원 수험 시장에서 대부분의 강의량은 여기에 배정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작년에 각 강사들, 여러분들 지금 고려 중인 강사분들이 있으시죠? 예, 강사분들의 올인원에서 문법, 규정, 어휘 한자가 총 몇 강인지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출제 비율은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저는 작년에도 문법, 규정, 어휘 한자 비율이 대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독해가 50%가 넘어줘야 되거든요. 출제 비율상으로는 크게 안전한 80점을 만드니까요. 그러니 그런 모순적인 이 영역별 강의량 배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문법 규정 어휘 한자의 강의량은 전 심지어 작년보다도 조금 더 줄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럼 강의량이 적으면 그럼 뭐 어렵거나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아니요. 자, 올해 적중 내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법 규정 어휘 한자는 적중을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이해, 암기, 점검, 응용 단계의 비중을 높이고 일방적인 강의량은 좀 줄이겠다. 그래서 이론을 막 읊어주는 강의 부분은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강의량을 줄이고요. 그것을 이해했는지, 암기는 다 했는지, 그리고 문제에 적용되는지의 강의량을 조금 더 배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모의고사 빼고는 자, 상반기, 즉 공시 쪽에서 상반기는 여름부터 겨울을 얘기합니다. 7월부터 1월 사이에 끝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과목 투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1월 이후 시험까지 막 외워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전공 과목이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게 1월부터거든요. 그때부터는 국어 학습 시간을 확 줄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매일 한 회씩 모의고사를 관리만 하게. 예. 그래서 모의고사 하나 풀고 아침에 가뿐하게 그 다음에 거기서 틀린 것들에 대해서만 케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지 관리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진도를 빠르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공무원 국어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7월부터 대부분 시작을 해요. 6월에는 생기초 이런 것들이 주로 열리고 저도 엽니다. 자, 그래서 6월은 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7월부터 대부분 기초 입문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뭘 하죠? 기본 쉬마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올인원이 진행이 될 거예요. 7, 8월에. 그 다음에 9월, 10월에 대부분 올인원이 들어가는데 9, 10월에 기출을 적용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본 심화에서 공부가 덜 된 것들을 여기서 암기,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규정, 어휘 한자의 관리 부분 그래서 이해와 암기 점검 부분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면서 기출 부분과 그리고 일행직 대표 기출 그리고 기타 직렬까지 9, 10월에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 12월에 기출들을 분석을 하거든요. 우리는 한 발 빠르게 갑니다. 11, 12월에는 이론을 압축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좀 공부 초보여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러면 3배속 수업이 있어요. 올인원. 자, 그게 여기에서 열리고 11월에 그 다음에 응용 이건 단원별 문제풀이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1, 2월에 단원별 예상을 하죠. 근데 우린 11월, 12월에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월부터는 자, 여기서 막 단원별 문제풀이 하고 할 때 우리는 모의고사 들어갈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면 약점이 누적 기록돼요. 자, 메가공의 성적 입력 서비스 100일기도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검색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보면 개인별 2개, 전체 통계, 나의 위치 이런 걸 다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유사유형 검색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누계를 쌓아가면서 내가 어떤 영역이 제일 약하구나 하면 자, 약점 케어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앞에서 봤던 교재들을 열어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보니까 문법 규정 아직 모자라네. 그러면 이 앞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다시 열어볼까? 이런 것들이 솔루션이 되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는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시험 직전에는 마무리 특강이 있습니다. 마무리 특강도 막 2, 30강 그렇잖아요. 딱 12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진행이 빠르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작년과 그럼 다른 점이 없나요? 있죠. 그래서 작년과 교재 이름은 같고 뭐 이제 강좌의 목적이 같더라도 강의량이 새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이제 계속 강의량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끝없이 계속 줄여드려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강의가 줄어드는 대신에 보완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런 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그럼 진입문부터 얘기를 해드리죠. 여러분, 이 진입문은요, 재시생들은 듣지 않아도 돼요. 이건 모두가 처음이다 라고 하는 문법 규정을 아주 쉽게 아주 컴팩트하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17시간 정도 됐는데요. 14시간 정도로 더 컴팩트해졌습니다. 자, 이게 진입하는 문법이라는 것으로 실제 문법 규정이 3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생소한 부분인 만큼 생기초 단계에서 6월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7월부터 시작하시면 사실 올인원부터 전격적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재시생은 필요 없는 코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완성 단계가 7월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알고리즘 시리즈라고 해서 이 영역이 4가지거든요. 그래서 책도 이제 4권인데 이 알고리즘 올인원이 작년에는 90강이 조금 넘었어요. 대부분 작년에 이제 경쟁사들의 국어 선생님들의 강의를 저도 다 봤죠. 이렇게 쭉 보니 다들 90강 혹은 120강까지도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영역별로 강의량을 줄입니다. 독해는 30강입니다. 자, 여러분, 독해가 가장 많은 출제 비율을 점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규정 30강을 20강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이해와 암기의 테스트 같은 부분들을 강화를 할 거예요, 관리. 자, 그 다음에 문학은 그대로, 작년 그대로 20강이고요. 어휘 한자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작년에 이미 제가 굉장히 줄였거든요. 그래서 총 합치니 작년에 96강 정도 되었는데 80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알고리즘 올인원은 80강이에요. 자, 그 다음 이 올인원을 한꺼번에 사야 되나요? 아니요. 자, 지금 재시생들 잘 들으세요. 자, 재시생들 중에 작년에는 제 올인원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올인원 다 안 들어도 돼. 자기 약점 파트만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재도 4권을 다 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좌도 4가지를 다 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의 커리큘럼을 타시다가도 제 커리큘럼을 타서 2023년을 치르시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자, 그리고 수능 때 나 수능 때 1, 2등급이었어. 자, 그러면 과감하게 독해 부분 혼자 풀어. 괜찮아. 자, 여러분, 독해랑 문학 부분 혼자 풀다가 찝찝한데 그런 부분만 발췌 수강하셔도 돼요. 하지만 문법이랑 어휘 한자는 했으면 좋겠네. 이해되시죠? 저는 수능도 국어를 잘 못했고요. 초시예요. 다 하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국어의 영역을 선생님 여기서 2과목 먼저 하고 2개 영역 먼저 하고 나머지 2개 영역을 나중에 하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7월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당에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4가지를 동시 병행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병행해도 되는 강의량이에요. 여러분, 이거 8주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10강이에요. 예, 그리고 10강 중에 그리고 복습량이 별로 없는 파트가 있고 있는 파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4개 영역을 동시에 출발해서 이제 현장 같은 경우는 2달에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겠지만 이제 혼자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3달이나 4달 안에 완성한다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이상적인 건 8주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2개 먼저 하고 나중에 2개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지그재그야. 이거 2개 할 때 저 2개 까먹고 저 2개 할 때 이거 까먹고 해가지고 공부를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게 되게 어수선해져요. 그러니 7월부터 하실 때는 올인원을 강추하고요. 내가 좀 잘한다 국어. 그러면 영역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12타입으로 나눠서 진단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는 타입을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기출코드, 예상코드가 있는데요. 자, 기출코드가 사실 일행직을 위한 대표 기출들이고 여기에 기출외전이라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게 기타직렬 최신 3개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출코드에는 자, 딱 30 플러스 16 이게 뭐냐면 자, 대표 유형만 풀면 30강이에요. 그리고 유사 유형까지 풀겠다. 그리고 그걸 듣겠다. 그러면 16강에 더 붙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출은 여기서 파트 1,
대표 유형만 들으셔도 분석은 완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의욕이 있으면 여기까지 들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출 외전 같은 경우는 3개년 기타 직렬을 각 1시간씩 배정을 해서 수업을 해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최근에 국가가 원하는 인재의 국어의 능력 부분을 좀 맛보게 할 수 있죠. 일행직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군무원이라든가 그리고 국회직이라든가 이런 직렬들의 최신 문제를 보면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어떤 일행들에 대한 국어시험의 변화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 유형을 풀어보면요. 순발력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거 강추합니다. 추천컬이지만. 자, 그 다음에 예상 코드 볼게요. 여러분, 예상 코드는 기출 코드와 쌍둥이 목차를 가지고 있는 재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기출 변형 단계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기출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출이랑 똑같으면 그게 훈련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 변형이라기엔 변형률이 좀 높은 그런 단원별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의를 다 들으시면 30강입니다. 근데 대부분 기출만 풀어서 막 60강씩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출과 그리고 기출과 유사하게 낸 출제 문제까지 해서 난도가 조금 더 높은 응용 문제까지 해서 총 합쳐서 60강에서 요거까지 합쳐서 76강이니까 문제풀이량으로는 컴팩트한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압축.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겨울방학에 진입한 친구들을 위한 압축적 강좌예요. 그래서 사실은 1월부터 시험에 도전해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시행하는 시험들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출발하시는 분들이 올인원의 강의량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다 못할 수 있어서 만든 강좌고 2022년에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7월에 축지법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하면 2022년에 축지법을 들으셔도 돼요. 다만 개정은 챙기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건 너무 빨리 열면 안 돼. 이걸 7월에 열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걸 들을 수 있는데도 얘를 선택해. 그러면 안 되지. 이걸 하는 게 무조건 밀도가 높을 거니까, 학습 밀도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난 진짜 먹고 죽을래도 국어에 줄 시간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면 7월에는 이걸 해주세요. 아시겠죠? 막 국어는 절대 시간 못 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공개하기 싫지만. 자, 여러분, 요게 알고리즘 축지법. 그래서 이 올인원의 3배속이에요. 그래서 3배의 속도다라는 건 제가 뭐 말을 3배속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랩을 해가지고 3배속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핵심 부분 남기고 뺄 거를 더 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밀도는 줄어요. 그만큼 불안정함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2개 다 알차게 만든 강좌인데도 되도록 이걸 권하는 건 여러분 나의 시험은 1년에 2번. 그쵸? 그리고 딱 한 번마다 20제를 봐요. 근데 그거에 확률을 걸지 말고 그래도 빈출만 보자. 출제 확률이 높은 것만 보자. 그랬다가 내가 맞이한 20제에 뭐가 나올지 알아. 그러니 여러분 올인원을 들을 수 없을 때만 이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발. 자, 그 다음 모의고사. 자, 여러분 올해도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해서 99회를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국가직을 100회 하셨죠. 자, 그래서 아침마다 100일기도 모의고사 바로 제 시그니처 강좌라고 볼 수 있죠. 이게 100회 모의고사예요 원래. 근데 올해는 국가직이 좀 빨랐어가지고 2022년에 그래서 제가 국가직 날을 100일제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전에 이 커리를 다 진행을 하고 1월부터는 매일 아침 저랑 멘탈 클리닉도 5분 하고 그리고 딱 1시간 모여서 모의고사 같이 보고 공부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다른 과목 공부하러 가. 이게 제 로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한 회 한 회 해서 그 모의고사 자체에 나온 거 공부하고 거기서 드러난 약점이 있으면 그날 보강을 하고 그게 관리를 하는 과목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자기가 많이 부족하면 공부할 게 계속 드러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들 좀 받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관리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7월부터 같이 하시면 전혀 무리 없을 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 저랑 같이 하셨다. 그러면 1월부터는 국어 관리 과목이다. 그럼 화제의 모의고사는요 국가직이 끝나고 개강이 돼요. 그래서 지방직 때까지는 이제 12강의 화제의 모의고사라고 해서 일주일에 2번씩만 모의고사 보자. 그래도 되거든.
이걸 했으니까. 그러면서 일주일에 2회씩 6주 정도 하면서 100일 기도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출제 코드 99는요. 사실 100일 기도를 쭉 진행하다가 9까지 직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 하고 이제 시험 전에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싹 정리하는 12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추천 커리큘럼은 무엇이냐? 사실 필수 커리큘럼이 모두 다 우선입니다. 근데 자신의 약점에 따라서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강좌들이에요. 그래서 수준에 따라 강의량이 달라질 수 있도록 본인의 욕심만큼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제 커리가. 그래서 추천 커리큘럼에는 4강씩밖에 안 돼요. 문법 개념어 마인드맵, 그 다음에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 그리고 이유 있는 비문학 필수 유형. 여러분 요게 작년보다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센 기초 비문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중등 수준? 중학생 수준의 독해력만 있어도 독해 알고리즘으로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4강 이렇게 4강 해서 8강으로 이제 구성을 할 거예요. 얘는. 그래서 4강, 4 더하기 4, 8강. 그 다음에 별이 빛나는 밤의 국어는요. 재시생들한테 강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올인원을 하면서 바로바로 적용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할 때 이제 강추합니다. 물론 올인원 안에도 기출문제는 들어있어요. 근데 기출 말고 바로 적용 문제. 자, 그 다음 어문 유정의 날개는요. 나 암기 안 돼. 테스트북이 필요해. 테스트 피드백. 10강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외전 있고 이게 추천 커리큘럼 중에 핵심 커리큘럼이죠. 그 다음 이유 있는 고전 문법은 고전 자주 안 나오지만 나 얘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4시간 해요. 그 다음에 독해 플러스. 자, 순한 맛과 매운맛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한 맛과 매운맛을 7강 이렇게 해서 14강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골라보는 EBS는요. 법원직 친구들한테 강추합니다. 군무원도 강추합니다. 근데 일행직은 최근 EBS까지 작품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최근 EBS 문학 작품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EBS에서는 이제 문학 작품들이 교과서 필수작이 아닌 것들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대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범주를 볼 수 있는 특강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약점 특강. 이거는 문법 규정 약점을 노리는 4강짜리의 특강이고요. 최신 개정 특강이라고 해서 개정 정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직 예연, 지방직 도움닫기 특강들이 있습니다. 요거 3강 정도씩 됩니다. 그리고 백모, 화모, 오답률, 상위 파노라마 특강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방직 전에 그 해의 모든 모의고사의 오답률 상위 문제를 쫘라락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3강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강의량을 다 공개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 계산하기 좋죠? 이렇게 커리큘럼을 공개를 할 때 각 강좌가 총 몇 강인지 공개하고 그리고 지키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연간의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이제 다른 커리큘럼들을 비교해 보시기 좋게 이 강의량을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강의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OT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음 카페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강생 고민 타파 이유진 국어. 자, 대부분 이제 인강으로 공부를 많이들 해요. 노량진에 오실 분들은 와서 저랑 상담도 자주 하고 질의응답도 만날 때마다 저는 쉬는 시간에 그냥 교실로 가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기실로 안 가는 편이라서 그걸 싫어하기도 하더라고요. 쉬지도 못하게 교실에서 안 나가 막 이러는데 질문 받으려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질문 바로바로 하고 커리큘럼에 대한 망설임도 바로 대화를 나누는데 인강 수강생들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커리큘럼을 들으시는 분들 중 인강으로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여러분들의 고민을 3가지를 꼽아봤어요. 첫째, 커리큘럼 혼자 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커리큘럼을 잡아서 혹은 이 인터넷에 떠도는 커뮤니티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커리큘럼을 세웠다가 10월 11월 막 더 늦어서는 막 1, 2월에 후회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개인별로 정확하게 정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하게 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 영상도 보고 곧 이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유진 커리 진단 테스트. 메가 공무원에서 이 진단 테스트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하시면 초시 6개 타입, 그 다음에 제시 6개 타입,
12개 타입이 나와요. 그럼 그 12개 타입에 제가 아까 전에 제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 도식에서 뭐뭐뭐 들을지 딱 정해드릴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위. 진도 강압이 없어서 자꾸 진도가 늘어집니다. 현강생들이 2달에 하는 걸 인강생들은 막 6개월씩 하고 그러거든요. 아, 똑같이 24시간 살잖아.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꾸 멍 때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누가 멱살 잡아서 끌고 가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복습도 너무 하염없이 하니까 그 다음 진도로 나가질 못하고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좌별로 진도표를 제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리즘의 알림장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인데, 제가 알고리즘까지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업로드 순서대로 봐라 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모든 강좌 진도표가 제시됩니다. 자, 그 다음 초시생은 플래너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다음 카페를 통해서 제가 양식을 드릴 거거든요. 초시 플래너는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립니다. 연구원이 답변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 3위 멘탈 관리 혼자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 여러분 제 다음 카페 한번 와보세요. 제 다음 카페 보면은 이제 합격자들이 면접 복귀해 놓은 것도 정말 많고요. 제가 면접 스터디까지 막 하잖아요. 예, 그리고 각 섹션별로, 그래서 영역별로 질의응답하는 곳이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2023년부터 이제 데뷔자들을 위해서, 내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 합격자들이 직접 이제 고민을 상담해주는 파트도 만들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수험생한테, 실제 수험생한테 공감을 이렇게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당장 작년에 시험 봤던 친구들한테 궁금한 것도 있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멘토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제 다음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자와 뭔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인강생들 고민 끝났죠? 네, 제가 여러분들 합격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년 저와 함께 하실 분들께 꼭 읽어드리는 글이 있어요. 자, 이 커리큘럼 영상의 마지막 인사를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함길도 경력 이사 처리 하직하겠다 하니 세종께서 불러 집현전의 업무를 맡기고자 하였다. 이사 처리 소신이 본디부터 사물에 정통하지 못하와 이를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하자 세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자, 그런 자질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않겠다 해도 내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무슨 일이든 해내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길.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